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우리 한국의 전통색도 거의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물론 제가 새로운 연구를 한다든지 새로운 걸 개발하거나 또 찾다든지 그러면 다시 또 여러분 앞에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여기까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그 한국의 전통색의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드린 거지 이게 전체를 보시면 안 되고요. 원래는 책 한 권 하나, 음양 오행설의 하나, 또 우리나라의 백이민족에 대한 정신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 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그 타이틀도 보시면 디지털과 전통색, 전통색 색채 재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지금까지는 의미론적인 게 많았다 그러면 제가 보여드렸던 색 있죠. 모니터에서 봤든지 또 어떤 분은 제 책을 보셨든지 그 색들이 어떻게 문은배 교수가 그냥 눈으로 보고 대충 찾은 게 아니냐? 그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굉장히 기술도 개발했고 과학적인 그 기술을 통해서 만든 겁니다. 여기에 보면 색채 추출하고 보정 프로그램이라는 게 나옵니다. MCA, MCE. 물론 이거는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갖고 개발을 한 과제입니다. MCA는요, 색을, 그 모니터에 보이는 색을 정확하게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아침에 찍을 수도 있고, 낮에 찍을 수도 있고, 밤에 찍을 수도 있어요. 그럼 시간마다 다르고 어떤 분은 또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교수님은 계절마다 다르고 시간마다 다르다 뭐 이런 분도 계셨는데 어쨌든 계절마다 시간마다 또 보는 느낌에 따라 각도에 따라 색은 컬러 어피어런스가 달라집니다. 그 모든 걸 컬러 어피어런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색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컬러 어피어런스를 표현하는 그러니까 그 컬러 어피어런스 모델이라는 그 아주 전문적인 그 전자 플러스 물리학 그 학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컬러 어피어런스 모델이죠. 컬러 어피어런스 모델은 디지털 색채도 있고 먼셀 같이 눈으로 보는 색표도 있고 NCS 같이 삼각형으로 만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CIELAB는 그 수학으로 표현합니다. 눈으로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 것도 전부 다 컬러 어피어런스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색을 재현하기 위한 모델들, 그러니까 방법들이고요. 컬러 어피어런스는 뭐냐면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색을 보고 느끼는 것들이 각도에 따라 재질에 따라 또 시간에 따라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컬러 어피어런스가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 MCA는 뭐냐면 그 달라진 컬러 어피어런스를 우리가 완전한 화이트가 있어요. 백색. 그러면 사진 찍을 때는 찍고 난 사진의 결과물이 원래 있던 하얀 종이하고 이 모니터에 있는 종이하고 색값을 같이 하게 해주면 여기에 찍힌 모니터 안에 있는 색들이 자동으로 교정이 되거든요. 물론 어도비 프로그램 안에도 스포이드 같은 게 있어서 화이트를 찍는 게 있는데 그거는 절대 화이트를 찍는 값이고요. 이 MCA는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원래 있던 말하자면 하얀 종이 칼라 체커에 지금 저 몽둥이로 들고 있는 게 보일 텐데 칼라 체커에 있는 화이트의 원래 값이 있어요. 그게는 XYZ, RGB 뭐 값이 있습니다. 표준 값이. 그 표준 값대로 저 원래의 사진을 되돌리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색과 거의 똑같이는 이제 기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카메라 플러스 그 컴퓨터 모니터 또는 여기 그래픽 카드 거기서 왜곡됐던 색을 원래의 자연에서 내가 봤던 그리고 가지고 있는 색하고 맞춰주는 프로그램이 MCA입니다. 그러면 MCE는 뭐냐면 그 안에서 맞춰졌을 때 지금 저기 앵무새가 보이는 건 앵가록이라는 색입니다. 전통색이 있습니다. 앵가록, 앵무새에 있는 녹색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앵가록색을 만드신 분이 그러니까 글에 이제 여러 가지 책에다 써놓으신 분이 지금 조상님이잖아요. 직접 물어볼 수가 없어요. 저기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 앵가록이니까 저 얼굴에 있는 벽청색은 아닐 거고 어떤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답을 못 하시니까 저거를 실제로 추출을 합니다. 이제 저렇게 그 보정 프로그램으로 다 정확하게 원래의 색으로 돌아온 거를 모니터에 띄워놓고 추출을 합니다. 그런데 MCE 프로그램은 어떤 특성을 가졌냐면 여러분들 색채 추출할 때 모자이크 쓰시죠. 포토샵이나 어디 일러스트레이터나 해서 모자이크. 모자이크는요. 모자이크를 거는 순간 색은 다 망가졌습니다. 그건 쓸모가 없습니다. 버려버리세요. 그냥 이게 대충 빨간 건지 이게 대충 파란 건지 대충 노란 건지 이런 것만 구분을 하는 겁니다.
이미 원래의 색은 다 뭉개졌습니다. 그래서 이 MCE 프로그램은 뭐냐면 픽셀 한 개를 찍어냅니다. 그 중에서 제일 정확한 색을. 그거를 랜덤하게 여러 개를 돌리다가 옆에 있는 사진하고 비교했을 때 이 느낌이 충분히 난다 했을 때 자기가 색값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피커로 골라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도 사물에 가장 가까운 색을 추출할 수 있게 됩니다. 픽셀 하나를 찍어야 됩니다.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MCE고요. 이 찍어진 프로그램들은 충분히 일러스트레이터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화이트, 그레이, 그 다음에 맨 밑에 있는 갈색은 뭐냐면 내가 어떤 영산홍이면 영산홍 꽃색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는. 그럴 때는 영산홍 꽃의 색을 칙색을 합니다. 이건 칙색을 할 수가 있죠. 예. 그랬을 때 칙색한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 놓고 영산홍에다가 피커를 대면 사진 자체도 바뀌게 됩니다. 원래의 색으로.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 오른쪽에 있는 MCE 프로그램은 3색을 뽑을 수도 있고 9색을 뽑을 수도 있고 사진 전체에서 랜덤하게 뽑을 수도 있고 색채 전문 추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색채 추출 방법은 너무나 다양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2개의 프로그램은 저희 연구소에 오시면 언제든지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논문 쓰시는 분들이 사진을 찍어서 이 프로그램들을 많이 쓰십니다. 그래서 많이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전문 프로그램이 MCA를 사용하시고 싶으시면 저희 연구소로 미리 연구원들한테 연락을 주시고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르쳐 드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일러스트레이터로 저장이 됩니다. 한번 보시면 원래 이렇게 찍어 왔어요. 사진을. 우중충합니다. 이럴 때 바로 색깔을 이런 식으로 바로 잡습니다. 예, 검정색도 잡을 수 있고 회색도 잡을 수 있고 흰색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저 영산홍에 원하는 색을 맨 밑에 갈색 부분에다가 색값을 입력해 놓고 그걸 갖다가 피커로 가운데다 찍으면 원래의 색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다 잡고 나면 이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색이 아주 원래에 있었던 내가 자연에서 봤던 그 색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런 기능을 가진 게 이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추출은 아까 엔가록을 추출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해서 MCE 프로그램으로 이제 색채를 추출합니다. 그럴 때는 여기서 몇 색인지를 이제 골라주고요. 나는 몇 개의 색을 고르겠다. 만약에 대상이 간단하다. 그럼 한 3가지 색깔만 골라도 됩니다. 단색일 경우에는. 근데 엔가록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만들어 놓으신 선조께서 안 계시니까 물어볼 수도 없고 어느 부분이냐고. 일단은 많이 추출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엔가록의 부분을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역시 이렇게 추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제일 마음에 드는 색을 저렇게 체크를 해갖고 그건 저장을 합니다. 예. 그리고 나면 이렇게 색값이 오른쪽에 있는 9개의 골라놓은 색이 위에 사진에서 엔가록에서 나왔죠. 앵무새에서. 그것들이 RGB, XYZ, LAB로 다 저장이 됩니다. 정확도는 여기서 어느 게 제일 좋으냐 하면 XYZ하고 L스타, A스타, B스타는 정확도가 같습니다. 그리고 둘 다 수식이 변환 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표현만 다를 뿐이지. 그런데 CMYK를 가끔 주장하시는 디자이너들이 있는데요. CMYK는 변환됩니다. 색값이. 왜냐하면 RGB 3개가 4개가 되니까요. 변환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RGB에서 CMYK로 한번 간 색값은 다시 되돌리지 마십시오. 못 씁니다. 이거는. 엉뚱한 색이 되돌아옵니다. 한 서너 번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뿌연 회색이 됩니다. 그러니까 RGB, CMYK 디지털 색채는 웬만하면 변환을 하지 마시고 LAB, XYZ, LCH 이런 것들이 있어요. 수식으로만 이루어진 색채계는 수식 자체가 완벽하게 전부 다 거기 있는 함수들을 서로 공용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아무리 변환해도 색값이 변환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한 것들을 이제 저장이 되게 되면 일러스트레이터 AI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좋은 거고요. 여기 있는 RGB 값이나 XYZ 값은 여기 이제 전문 프로그램에서 찍었죠. AI로 가든 포토샵으로 가든 일러스트레이터로 이제 갔죠. 색값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이걸 쓸 때 좋은 겁니다. 예, 이 소프트웨어를 만들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오히려 추출하는 기술보다 여기서 추출해내는 전문 색채 소프트웨어께 일러스트레이터나 포토샵이나 기타 뭐 프리미어도 있고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리로 변화를 했을 때 색값이 변하지 않게 되는 기술이 더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저희 연구소에 오시면요, 이 프로그램들을 다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정확한 색을 위해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모든 사진에 저렇게 색표를 하나하나 붙여가면서 전부 다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만드는데 저 색표 정리하는 것만 연구원 3명이 꼬박 1년 동안 했습니다. 연구에서 찾아내는 거는 10몇 년이 걸렸고요. 전통색은 그래서 그 문화콘텐츠진흥원, 그러니까 문화관광체육부죠. 거기에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기술비를 받아가지고 완성을 시킨 겁니다. 연구는 15년 동안 해왔고 마지막에 완성을 2년 동안 저희가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정말 막대한 돈이 들어간 겁니다. 실제로 저렇게 모든 거를 칼라 체커를 놓고 찍는 거예요. 저 위에 참외를 찍을 때 보면 옆에 체커 차트가 있죠. 그거를 찍어야, 왜냐면 화이트도 찍고 참외색도 찍어갖고 원래의 색으로 돌리니까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사진을 찍을 때 정확한 수집을 위해서는 칼라 체커 차트를 놓고 찍습니다. 여기 보시면 박물관 있죠? 여기서 다들 도와주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여러 박물관에서 정식으로 자료도 주시고 유물도 사진 찍게 해주시고 유물도 저희한테 사진 판매도 해주시고 이렇게 정식으로 다 도와주신 곳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그리고 자문을 주신 분들이세요. 직접. 그래갖고 사진가도 계시고 디지털 프로그래머도 계시고 여기 쭉 보면 직접 도움을 주신 분들이에요. 특히 서성 교수님은 그 당시엔 열린사이버대학교에 계셨는데 특히 아주 고문원에 나타난 색을 번역할 수 있는 분이세요. 전공이 중국에서 한자, 그것도 고문원을 전공하신 분입니다. 이런 분을 만나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그런 분이랑 같은 직장에 있다가 저한테 도움을 그렇게 헌신적으로 주시기도 힘듭니다. 그리고 아래 한글에 안 나오는 걸 갖다가 그분들이 가진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특별하게 쳐서 만들어서 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천원신 리저우량 이분이 계세요. 이 중국에 있는 대학 교수들이십니다. 연구원장하고. 이분들이 너무너무 어려웠던 한자, 그러니까 1400년대부터 1800년대까지 있던 고 한자는 지금은 자전에도 잘 안 나오고 물론 아래 한글이나 워드나 이런 프로그램에서 쳐지지도 않는데 그분들이 다 찾아서 원래 이건 무슨 뜻이다라고 다시 한번 짚어주신 겁니다. 정말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만드는데 너무너무 힘들었고 이분들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못 만들었겠죠. 예, 여기 계신 분들을 한 분 한 분 거론하기는 힘들지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일단 마치겠고요. 한국의 전통색은 여기에서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그렇다면 이제 좀 전에는 소프트웨어를 소개해 드렸고요. 이제 제가 여기 연구실에서 저희 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중에 일부입니다. 일부. 어마어마한 양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일부인데 중요한 걸 알려드릴게요. 여기 있는 거는 직접 측색을 하는 측색기라고 합니다. 이제 정식 명칭은 스펙트로포토미터입니다. 우리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색차계, 측색기 이렇게 부르지만 정식 국제적인 명칭은 그 스펙트로포토미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주 고급형이고 정밀하게 찍는 거고요. 여기 안에 보시면 하얀색 적분구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적분구가 뭐냐면 우리가 말하자면 아주 이상적인 화이트로 이 안에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 구라, 적분, 그러니까 색을 모아서 찍는다라는 구, 이런 뜻입니다. 적분은 아시죠? 예. 색을 이 안에 이제 빛을 모아가지고 색을 찍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생겼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색을 대고 이렇게 물체를 대고 이렇게 찍을 수 있는데 흙같이 가루를 빼놓고는 흙이나 물 같은 걸 빼놓고는 모든 걸 찍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이 뚜껑을 열면 가루나 물 같은 것도 측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보면 물을 액체를 찍을 수 있는 것도 있고 흙을 찍을 수 있게끔 담아서 찍는 기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찍을 수 있고요. 지금 그리고 여기서 보시는 거는 찍혀서 나온 소프트웨어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소프트웨어에 색이 찍혀 있고 자세히 보면은 저 안에 이제 어떻게 색값이 되고
저 반사율은 어떻게 되고 해서 찍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조금 전에 찍었던 색 기준색하고 지금 새로 찍은 색이 얼마큼 색 차이가 갖고 있느냐 이게 합격이냐 아니냐 국제 규격이냐 아니냐까지 판정을 다 해주는 기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옆으로 가서 볼게요.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검정색 이게 보일 텐데 이거는 표준색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있는 전부 다 여기 들어있는 것들이 13가지인데요. 이 13가지 색은 뭘 말하냐면 이 13가지 색을 찍어가지고 측색기에서 일정한 값이 나와야 그 측색기를 믿을 수 있다라는 표준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흰색이 있고요. 여기 고유의 번호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유의 번호가 왜 있냐면 이 색을 만들 때 요 고유의 번호로 만들어진 색이기 때문에 이건 세상에서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색 자체도 타일을 굽든지 어떤 고체를 뭉치다가 색이 좀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만들 때하고 요거 만들 때하고 시간이 다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만들자마자 시리얼 번호를 붙입니다. 그리고 검정색 비닐로 밀봉을 합니다. 이것도 케이스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 있어요. 골고루 색이 있습니다. 이거를 전부 다 찍어가지고 이것들이 오차범위 내에 이 모든 색이 다 들어왔을 때 그 기계는 표준을 찍을 수 있는 기기다라는 판정이 내려집니다. 물론 그거는 1년에 한 번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계들은 다 그걸 합격을 한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광원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이건 이제 측색을 할 수 있는 경우고 나중에 느낌을 또 봐야 되잖아요. 그거 위해서는 여기 있는 광원기라는 걸 킵니다. 여기 지금 여러 가지 색깔의 물체들이 들어있고 저희가 쓰는 것들도 들어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광원기인데요. 요건 데이라이트 그래가지고 표준으로 만든 태양광입니다. 데일라이트, 표준 태양광. 그러니까 밖에서 관찰을 하는데 왜 시간마다 계절마다 빛이 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다 계절마다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해놓습니다. 평균 낮의 빛을 1년 동안 측정한 거에 평균 색온도 이렇게 해서 만든 광입니다. 다음에 CWF라고 되어 있는 거는 쿨 화이트입니다. 그러니까 형광등입니다. 형광등. 그리고 요거는 TL83. 요것도 또 표준색입니다. 예. 그 다음에 A광원. 이건 백열등입니다. 제일 온도가 낮고 따뜻한 광원. 표준광은 데일라이트하고 A광원하고 두 개입니다. 사실은 이 다 많지만 그 표준광이라는 건 뭐냐면 국제조명위원회에서 인정을 해가지고 이 두 가지 그 두 가지 광원 아래에서 찍은 색채는 인정을 해주겠다. 근데 저희가 이걸 들고 박물관 가서 임금님 용포 벗겨서 찍고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죠? 모든 보물을 또 여기서 넣어서 찍고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는 가져와서 여기 표준광원에서 볼 수도 있고 또 이 표준광원에 맞춰서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입니다. 다음에 UV입니다. UV는 같이 켜지는데요. 이렇게 보면 UV가 있는 물체들은요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제가 UV가 있는 물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데이를 꺼도 되고요. UV만 비춰보면 이 안에 보시면 자 갑자기 이렇게 보니까 골프공들 중에 또 이런 것들 중에 갑자기 색이 높아지는 게 있어요. 이게 UV가 들어있는 광원들입니다. 제가 이걸 한번 꺼볼게요. 예, UV를 켜니까 더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UV를 끄게 되면 이제 또 안 그렇죠? UV를 켜게 되면 밝아집니다. 예, 이런 기능들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 인형 눈을 보세요. 이렇게 안에 있는데 이 인형 눈을 보시면은 저기 눈이 형광을 UV를 켜주니까 아주 하얘졌죠. 그러다가 UV를 끄게 되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UV까지 측정될 수 있는 광원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색입체고요. 이걸 표현하면 지금까지 왔던 연구들이 디지털 연구도 있고 색채 연구도 있고 눈으로 봐도 대충 봤겠지가 아니고 이 어려운 과정을 다 통해서 만든 겁니다. 자, 끝으로 이 강의를 정리하면서 그동안 도와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안 도와주셨으면 한국의 전통색은 아마 재현이 안 됐을 겁니다. 저한테 큰 일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